이 가운데서 그동안 강한 녀석들에서 물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유가를 보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유가가 금요일장에 6% 넘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107달러 선 일단 추세를 조금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물가가 곧 잡힌다는 코멘트를 주신 반재혁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지혁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말부터 그 CPI 발표 나고 나서 그 휘발유가 미국에서 가장 싼 것이 이제 그 소고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휘발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휘발유 가격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CPI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유가가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좀 사우디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원래 우방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이쪽을 먼저 이렇게 접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FOMC에서 0.75, 그러니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금리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6월도 그렇고 아마 7월도 빅 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은 WTI가 그 서부 텍사스유가 지난주 금요일 날 6%대의 강한 이제 그 폭락, 그러니까 11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사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번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잠정치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도 휘발유가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거리에 좀 차들이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좀 줄었다. 물론 오늘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그 휘발유가가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이제 좀 덜 써야 된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그게 이제 좀 이제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는 좀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약간 이제 그 신뢰를 조금 많이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에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평가를 좀 좋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가 오른 것을 사실 방관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짙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유가면 석유업체들도 쉐브론이라든지 앱손이라든지 벌만큼 벌었다. 이제 증산해라. 이런 이제 압박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도 묻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요번 주말에 나온 얘기가 이제 마크롱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죠. 마크롱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묘한 포즈가 나옵니다. 젤렌스키는 좀 뚱한 표정이고, 마크롱은 뭔가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는 좀 그런 사진에 이게 나왔는데, 사진작가가 괜히 그런 사진을 올리진 않았겠죠. EU 입장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또 에너지난이 또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천연가스를 지금 끊는다 어쩐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지금 유럽 전반에서 LNG로 돌린다든지 또는 대체 에너지로 이게 한다든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젤렌스키가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좀 약간 열세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쯤에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서부 전선하고 동부 전선에서 이제 서로 좀 더 땅을 좀 더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유리한 그 나중에 이 휴전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네츠크나 이런 쪽이 이렇게 돈바스 지역이 독립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밀고 당기는 좀 그런 수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바도로 치면
이제 뭐 마무리 수순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도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물가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단은 뭐 이게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건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물을 당긴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WTI는 좀 잡힌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정책으로 해서 뭐 우리 증시도 안 좋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셨다시피 가상화폐죠. 이쪽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라서 WTI는 그 석유값은 제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임금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왜냐면은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IT 쪽에 굉장히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IT 업계에서 굉장히 연봉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그때까지 사실 좋았죠.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 그때도 걱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이런 데 일찌감치 투자하신 분들은 파이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거나, 이제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일 안 할래, 그죠?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주식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일 안 하고 이제 놀러 갈래, 이제 이런 여행 다닐래, 내 평생 여행 다닐래,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근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인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 투자해서 내가 돈 벌 수 있어. 나스닥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QQQ해서 돈 벌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고금리로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버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임금과 물가의 어떤 악순환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사실 제가 WTI에 그러니까 유가만 얘기했지만, 사실 임금도 사실 이 부분이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요인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는 이제 물가는 이제 뭐 6월이 지금 현재가 좀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조금은 둔화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굉장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쓸 거를 좀 덜 쓰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이제 차를 좀 더 덜 끌고, 이제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또 사람들이 내가 꼭 필요한 것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하시고 뭐 이러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물론 좀 약간 침체가 우려되고는 있지만,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부채가 많지 않고 좀 그래도 이 난관을, 그러니까 약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도 좀 많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겠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코스피 PER이 뭐 9.1배. 그럼 뭐 지금 9.0보다 좀 내려갔겠죠, 더. 그 다음에 PBR도 0.91배. 사실은 제가 바닥을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거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무릎에서 발목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물론 경기란 것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